자, 볼게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수열의 극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연결되는 건데, 실제 수투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수투에는 수열의 극한이 없어요. 수열의 극한 왜 설명한가? 극한을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요 일반항을 쓸 때, 여기가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일반항 a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이렇게 돼 있다. 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떻게 연산했었어요? 이 무한대를 일단 밀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무한대가 제곱되면 무한대고, 무한대 1 더하면 여전히 무한대니까 이거 무한대다. 이렇게 무한대 연산을 했었다고요. 리미트에 관한 연산을 했었다. 그럼 함수의 극한은 뭐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자, 똑같은데 리미트 이번엔 n이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요 자리에 내가 x의 제곱 플러스가 이렇게 식을 쓰면 바로 얘가 뭐냐면 얘가 y인 거예요. 즉 함수 값을 일반항 자리에 쓰는 겁니다. 즉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계산 방법은요? 똑같아요. 어떻게?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의 제곱은 무한대고, 무한대 1 더하면 무한대니까 얘가 무한대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함수의 극한부터는 새로운 것들이 좀 추가됩니다. 어떤 게 추가되나 여기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이차함수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또 어떻게도 쓸 수 있었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어디로 가? 얘를 쓸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누구야? 얘는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가?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노트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누가? 이 안에 있는 이 친구, 즉 y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열이랑 뭐가 다르냐? 수열이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수열이랑 뭐가 다르냐면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해져요. 즉 x 값을 내가 무한대로 써. x를 1로 한없이 보내. 그럼 y는 어디로 갈까요? y는 x에 대한 y 값은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무한대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오셨습니까? 그럼요. 그래. 그런데 얘는 이런 것도 추가가 가능하다고요. 모두 리미트 x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뭐냐면 수열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못 가요. 왜? n은 자연수니까. 그죠? 근데 함수에서는 x를 1로 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그럼 그때 y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y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테니까 무한대로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 연산은요? 연산은 똑같죠. 왜? 마이너스 무한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은 거기다 더하기라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대수적으로도 기하적으로도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것도 수영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도 불편함이 없죠.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낸다고 한데 집어넣으면 되니까 연산하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무한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연산하는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했나요? 자, 이제 함수역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건 이 친구입니다. 일단 하나 추가했는데 또 새롭게 추가되는 건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얘가 추가돼요. 함수역에서는 수열역학과는 다르게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잘 봐. 새로 그렇게 x축이고 y축이고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1인데 뭘 할 거냐면 여기가 1인데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1인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랑은 다르게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미트 x를 이거는 1로 보내는 거예요. 아까는 무한대로 보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는데 함수값에서는 얘를 실수 전체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특정한 1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1로 보낸다는 건 이런 얘기잖아.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겨요. 잘 봐봐. 여러분 x가 1로 간대. 근데 1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왜? 그렇죠.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x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 얘를 그냥은 못 풀고 어떻게 하냐면 둘로 쪼개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의 오른쪽에서 오는 i를 1의 오른쪽 잘 들어. 1의 오른쪽에서 온다는 건 1로 다가간다는 건 1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1 되진 않는 거 다가가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면 1로 가는 게 아니고 1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간다라고 해서 1 플러스로 표기합니다. 잘 들어요. 1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간다 해서 1 플러스라고 표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x제곱 플러스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쪽에서 온다, 즉 플러스 방향에서 온다라고 해서 얘를 우극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다라고 해서 우극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게 있다면 왼쪽에서 오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1에 왼쪽에서 다가올 때 x제곱 플러스 1은 1로 다가가면 1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1보다 조금 작은 값, 1보다 약간 작은 값이라는 의미로 1 마이너스라고 표기하고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좌극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좌극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 잘못 알아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 자, 봐봐. 자,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거죠. y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1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y는 이렇게 다가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몇이냐면 1 집어넣으면 얘가 2예요. 그죠? 그럼 봐봐. 1의 오른쪽에서 x값이 다가가면 y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즉 y는 어디로 다가가요? 2로 다가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2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즉 2보다 어떤 값이 약간? 2보다 약간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억납니까? 리미트의 오른쪽에 뭘 쓰기로 약속했어요? 목적지를 쓰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를 목적지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플러스를 꼭 써놓으세요. 지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미안해. 내가 지울 때 애들이 같이 따라줘.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야? 답은 얘가 답이에요. 근데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게 답이 아닌지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돼요. 즉 원래는 2보다 조금 큰 값이지만 우리 여기다 뭘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목적지를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얘가 목적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럼 잘 봐. 그럼 얘는요? 얘는 왼쪽에 다가온다는 건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럼 y값은 어떻게 돼요? 이 1, x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2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답은 뭐라고 써주는 거야? 이거라고 써줘야 된다고. 왜? 이걸 쓰면 안 되지. 왜? 여기는 목적지를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얘는 표기하면 안 돼요. 얘는 표기하면 안 된다고요. 왜? 오른쪽에 목적지를 써야 되니까.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지워버리면 여러분도 따라 지우고, 따라 지우면 이 플러스였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한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1의 오른쪽에 나갈 때 y는 2보다 조금 큰 값수에서 오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그죠? 그럼 잘 봐. 얘의 목적지도 뭐고? 2고 얘의 목적지도 뭐야? 2죠. 즉 둘 다 목적지가 2로 이렇게 똑같잖아요. 둘 다 목적지가 2로 똑같으면 이렇게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을 때만 우리는 얘의 함수값이 2다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랑 얘가 다르면요?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즉 얘는 뭐냐면 이 목적지는 다른 말로 우극한 값이고 얘는 이 목적지는 좌극한 값이다 라는 건데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만 뭐가 존재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의 극한 값. 얘가 극한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기호를 파악하고 기호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되게 굉장히 여기를 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잘 봐. 오른쪽에 다가가는 값과 왼쪽에 다가가는 값이 같아야 뭐가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달라. 그럼 얘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2고 얘가 3이야. 다시. 얘가 2고 얘가 3이야. 그럼 자극한 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우극한 값은 3이라도 존재하는 겁니다. 전체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셨습니까? 알아들으셨나요? 각각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 각각의 극은 무조건 존재하는데 합친 게 같지 않으면 이게 존재 안 한다고요. 같아야 이거 존재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이걸 물었어요. 이 자체도 극한값이 있는 거냐 아니면 묻는 문제가 있었다고. 근데 이건 있는 거라고요. 숫자가 달라도.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근데 이들이 같아야지만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이들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르려면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끊어져 있어야 돼요. 끊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똑같죠.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점을 가지고 좌우에서 오는 값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경우가 뭐가 있죠? 거의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그래프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함수들 다시 함수들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끊어져 있는 경우 도대체 뭐죠? 유리함수 정도? 그죠? 아니 유리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정규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겼으니까 0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온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이 정도 경우가 끊어져 있고 거의 나머지 다항함수 즉 우리가 알기에는 거의 모든 다항함수는 끊어져 있을 리가 없죠. 끊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옆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을 구하라 이렇게 다항함수가 올라가 있다면 이걸 굳이 좌우로 나눌 필요가
당연히 없죠.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에서보다 오른쪽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푸는 거야? 극한이랑 똑같지?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몇이야? 그러면 얘가 그냥 나오죠. 얘는 뭐야? 당연히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상함수 무조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이 친구는 몇이라고? 무한대죠? 그럼 이거 극한값이 무한대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 지난주 수업을 들은 거죠? 아주 훌륭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극한이 무한대이고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를 뭐라고 불러?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뭐야? 극한값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극한값이 무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없다고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네? 집어넣으면 무한대 되고 더하기라면 무한대가 얘도 여전히 뭐야? 발상.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못 들었어요. 다항함수가 뭐냐고요? 항이 여러 개 있는 함수야.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야, 갑자기? 야, 수학 상에서 다항식 뭐예요? 거기다 y 붙이게 다항함수야. 다항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다자에 항이 많은 함수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다항함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나중에 다시 뒤에 설명해 줄게요. 이건 어차피 다항함수와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할 거니까 그래요. 이렇게 2차함수, 3차함수 들어가 있으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어질 리가 없어요. 1차함수 마찬가지로. 그죠? 끊어질 리가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끊어져 있는 거 유리함수 정도다. 그 외에 나타나고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끊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거 적지만 눈으로만 보세요. fx는 세모하고 x가 0 이상일 때, 네모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끊어질 수 있죠. 어디서 끊어질 수 있어요? 0에서 끊어질 수 있죠. 0을 제외하고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함수죠. 뭔가 식에 들어가 있다면. 이해됩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연습해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볼펜으로 필기해주세요, 이거. 왜냐면 유심히 됩니다. 진짜 다 못 찾아. 한 군데 모아줘요. 알겠죠? 알겠죠? 뭐 림을 만들던.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지울게. 자, 이 항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1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답이죠. 근데 x가 없어요. 이게 몇일까요?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1이 돼요? 기하적으로 보여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얘가 뭐야? 얘가 y잖아요. y는 1이면 무슨 함수예요? y는 1이면 그쵸?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상수함수다. 고마워요. 상수함수죠. 수트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야. 자, 상수함수죠. 그죠? 그런데 어디로 보내는 거야 지금? 2로 보내는 거죠. 그럼 내가 편에서 여기가 좀 이지같이 안 보이지만 2라고 하면 2의 왼쪽에서 오는 값은 y 값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y는요? 1이죠. 1보다 조금 커야 1보다 조금 작아야 딱 1이에요. 어떤 거예요? 딱 1인 거예요.
이 오른쪽에서 오면요.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것도 그냥 딱 1인 거죠. 이렇게 1로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럼 둘 다 1이니까 뭐야? 1이다. 라고 기하적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따라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까? 좋은데? 다시 이렇게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기하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2는 어딨냐면 2는 여기 있어요. 그럼 2에 대응되는 y값은 몇이에요? 2에 대응되는 y값은? 3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물론 답은 그냥 알아. 답은 몇이야? 답은 그냥 3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2의 외부 쪽에서 오는 값은 어떤 값이야? 3보다 조금 큰 값이야? 조금 작은 값이야? 딱 3이야.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3보다 조금 작은 값이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2의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요? 3보다 조금 큰 값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극한 옆에 뭘 쓰는 거니까? 목적지를 쓰는 거니까 3 플러스나 3 마이너스를 안 쓴다고요. 그냥 뭐야? 3이라고 쓰니까 둘이 같아서 별값이 3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나요? 얘가 수열의 극한대 함수의 극한으로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뭐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생겼고 특정한 정수나 상수값으로 다가가는 극한값도 이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추가되냐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부정형 몇 개 했어요? 2개 했죠. 뭐라고 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2개 했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결과값이 3개로 나뉘어요. 몇 개로 나뉘어? 3개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나와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0이 아닌 상수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 값을 항상 뭐와 일치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과 일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풀면 풀 수 있는데 모르는 거라고 그거. 내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안 물어보고 누가 물어봐도. 그죠? 내가 말한 것처럼 대답하면 잘 배웠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 어떻게 풀어요? 그쵸, 무한대 무한대 바꿔서 푼다. 그때 어떻게 바꿔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바꿔요? 유리할 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누가 여러분한테 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 어떻게 풀어? 유리와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지 지난주 설명했으니까 지난주 영상에 참고하세요. 알겠죠? 이상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부정형 2개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부정형이 딱 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오면 2개가 더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0분의 0꼴 형태가 추가되고요. 은꼴 아니에요. 0분의 0꼴. 숫자 0분의 0꼴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뭐요? 0 곱하기 무한대꼴 이 2가지 패턴의 부정형이 추가됩니다. 즉 일반적인 극한이라면 여러분이 그냥 대입하면 풀리지만 이 2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또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트에서 배우는 부정형은 이 4가지가 다예요. 이제 끝입니다. 부정형은. 근데 우리는 이미 2개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2개만 더 추가되면 부정형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고 함수의 극한 이야기도 같이 끝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따라오셨죠? 그럼 난 지금부터 뭐 할 거야? 여기 있는 이 부정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룰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극한은 어차피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언제 증명돼요? 대학교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극한 증명이 안 돼. 교과서에서 증명을 안 해줘요. 뭐라고 해?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려져 있다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줄 수 없으니 외워라 이 뜻이라고요.
그거 그렇게 고급스럽게 쓰나? 그래서 수학인데 애들한테 야 무슨 수학이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본질을 벗어나잖아 학문이. 그죠? 그러니까 언어랑은 다르다고. 언어는 암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태양 속의 대화로. 그잖아 외국에 가면 5살짜리도 생각을 영어로 해요. 걔네가 막 영어를 공부해서 그런 게 학문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니까 그거랑 좀 다르다고 느낌이. 그죠? 그래서 이 둘의 뭘 알 거냐면 룰을 알 겁니다. 물론 이 룰은 선생님들마다 설명한 법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르쳐준 룰을 따라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나랑 같이 가는 거니까 제가 가르쳐준 룰을 따라오시면 저도 틀릴 리가 없다. 좋아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0분의 0번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10분 쉬었다 할 겁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 할게요. 쉴게요.